안녕하세요. 닥터코미입니다. 저희가 RS232에 대해서 쭉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RS422나 RS485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약간 차이점도 살짝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들을 한번 같이 정리한 다음에 RS422, RS485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RS422과 RS485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fail-safe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RS422나 RS485는 차동 신호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차동 신호를 사용할 때 이쪽 드라이버가 이렇게 어떤 신호를 이렇게 보낼 때 위하고 아래가 동시에 뭐 반대적인 위상을 신호를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 부분을 빼먹었는데요. 여기에 enable 신호라는 게 있어요. enable 신호. enable 신호라는 게 있어서 이 신호를 켜고 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켰을 때는 여기 신호를 이 위쪽은 그대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위상을 반대로 만들어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enable 신호를 처음에 1로 켜주셨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0으로 꺼주게 되면 이 신호를 이쪽에 어떤 신호가 전달되든지 상관없이 이쪽은 아예 신호가 없는 것처럼 마치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는 이쪽에 저항이 엄청 높아서 마치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쪽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 밑에 그린 것 같이.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쪽 그림에서 보면 이쪽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죠. 왜냐면 여기가 디세이블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출력이 가도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로적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호가 되죠. 그럼 수신단에서는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붕 떠 있는 이런 도선은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노이즈 영향을 굉장히 쉽게 타죠. 그래서 이 라인을 타고 노이즈가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이즈가 운이 없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200mV보다 큰 노이즈가 들어왔다 하면 그게 마치 로직이 1과 0인 것처럼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 1000, 100 막 이렇게 갖고 무작위 난수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게 데이터인 줄 알고 막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오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fail-safe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 이쪽 기능이 이 드라이버 부분에 enable 신호를 이제 꺼주게 되면 하이 임피던스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노이즈를 그 디코딩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동작하게 되면 오동작을 하게 된다. 개비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fail-safe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fail-safe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플러스 선에는 이 풀업을 걸어주는 거죠. 저항을, 일정 크기의 저항을, 풀업을 저항을 걸어주고 아래쪽에는 이 그라운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쪽이 없을 때에도 노이즈 영향을 타지 않도록 위에는 플러스 볼테지를 잡아주고 아래는 마이너스 볼테지를 잡아주겠죠. 그러면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면 어떻다고 그랬죠? 항상 플러스를 해서 로직 2를
아이들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회로를 추가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fail-safe bia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RS422, 485 로직에서는 드라이버를 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모든 드라이버가 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순간에는 그 라인이, 네트워크가 안테나처럼 동작해서 이상한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신호에는 위에 풀업을 걸어주고, 풀업 저항을 걸어주고, 마이너스 신호에는 풀다운 저항을 걸어줘서 이렇게 특정 신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 1인 상태를, 로직 1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적으로 구현해 주는 것을 fail saf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RS422에서는 어떻게 걸어주냐면 여기 수신부, 리시브부에만 이렇게 걸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RS485는 요 선이 리시브하고 트랜스미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요 선에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RS422과 RS485의 통달거리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도 공통점이에요. RS422과 485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통달거리를 얼마냐고 물어보냐면 1.2km, 그래서 1200m가 되겠죠. 1200m를 통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한 기기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통신 속도도 RS232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아무리 빨라도 1Mbps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올수록 10Mbps까지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이 통달 거리하고 통달 속도가 엄청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1.2km의 거리를 10Mbps로 통신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우와, 그런 굉장히, 그러면 우리 이더넷 램보다도 훨씬 더 빠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쵸? 우리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넷은 보통 한 500m에서 뭐 좀 빠르면 10에서 100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 RS422과 485는 거의 뭐 이더넷이랑 맞먹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최적의 상황에서의 각각의 얘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그래프는 데이터 레이크와 케이블 랭스 간의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케이블 랭스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건 빨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통신하려면 속도는 보통 한 40비트를 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그 대신 거리는 최대한 1.2km까지 우리가 통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리하고 속도, 이 거리하고 이 속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거리는 좀 줄어들게 되고요. 거리가 늘어나려면 속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양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우와, 10메가에 1.2km로 갈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뭐 1.2km를 통신해야 된다면 좀 속도를 낮춰서 뭐 115.2kbps 정도로 낮춰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속도를 엄청 빨리 해야 된다면 케이블 길이를 줄여서 뭐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상을 해줘야지
통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S422과 485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박스로 이제 칠해 놓은 게 공통점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쪽 422과 485에 대한 공통점이, 첫 번째는 이 둘 다 차동 신호를 쓰고 있고요. 케이블은 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죠. 그 쌍꼬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통신거리는 둘 다 1.2km를 가고요. 그 다음 최고 속도는 10mbps를 통신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RS422이나 RS485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호 로직 1과 0을 판단할 때 플러스 200mV보다 그 두 신호의 차가 크면 로직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mV보다 작으면 로직 0으로 디코딩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에서 쭉 알아보았죠. 그러면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RS422과 485의 차이점은 일단은 그 케이블 수. 그래서 RS422에서는 케이블을 4가닥을 쓰지만 RS485는 보통 2가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트랜시버 그 연결 구성도에서는 총 10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85는 총 32대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마스터도 슬레이브도 각각 32대를 연결할 수 있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은 여기는 풀드 플렉스, 전이중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내는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2가닥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프 디플렉스예요. 그래서 보낼 때는 받을 수 없고 받을 때는 보낼 수 없고 약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무전기처럼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여기는 이제 뭐 포인트 투 포인트와 멀티 드롭, 그다음에 얘는 멀티 포인트. 이거는 좀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그 신호 레벨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RS422, RS485 신호선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S422, 485의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fail-safe라든지 어떤 통달 거리와 통신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또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알아봤으니까 나중에 쭉쭉 갈수록 RS422, 485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